지난 9월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가 열렸었습니다. 그간 있었던 수소 관련 엑스포들이 정부 중심으로 열렸다면 이번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열렸던 엑스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는데요. 일전에 철 관련 컨텐츠로 협업했던 포스코에서 이번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에 참여한다는 연락과 함께 제게도 초대장을 건네주셔서 감사하게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모빌리티에 관한 엑스포인데 왜 제철 기업인 포스코가 참여했는지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한들 여전히 철기 문명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철강 기업이 산업 인프라에서 빠질 순 없겠죠. 당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관한 수많은 전략들과 고민들을 이번 엑스포를 통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특히나 이러한 고민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철강 기업의 입장에선 당면한 위기를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초대에 응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포스코의 생산 라인은 기본적으로 공정 중 부가적으로 생겨나는 기체로부터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크스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인 COG와 재선 공정 중 발생하는 가스인 FOG로부터 수소를 추출해낼 수 있죠. 2026년까지 연간 7만 톤을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국내의 연료전지 발전소와 수소 충전소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7만 톤이라는 양은 1년 동안 약 46만 대의 수소 승용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꽤 큰 규모입니다. 제대로 구축된다면 정말 많은 양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주요 생산처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 재미있는 게 보입니다. 블루수소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천연가스 개지를 통해 만들어진 수소를 일반적으로 그레이 수소라고 부르는데 이 블루수소는 개지를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한번 포집하는 CCS, 즉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레이 수소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멋진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요. 이 패널에 사용된 철이 포스코 고유 기술로 개발된 3원계 고내식 합금 도금 강판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의 특성상 외부의 환경에서 때로는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발전하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기존의 금속보다 더 잘 버티고 견고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포스맥, 즉 포스코 매그네슘 알루미늄 코팅 프로덕트라는 이름의 합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낸 것입니다. 디스플레이된 모형은 포스맥을 활용한 태양광 휴게 시설의 미니 버전이었는데 세련되고 예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요새 자주 듣다 보니 친숙했네요. 그린 수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것으로 수전을 시켜 만든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부릅니다. 포스코에서도 재생에너지원이 우수한 지점을 선정해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수소를 생산하고 나면 수소로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암모니아 형태로 가공하여 수소를 보관하는 방식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항상 보관이 가장 큰 문제였던 수소를 강력한 빨판이 있는 질소로 부여잡겠다는 아이디어. 이걸 그린 암모니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네요. 이 외에도 수전의 기술에 관한 전시, 생산한 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보관했다가 다시 수소로 치환하는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추출 기술, 일전에 위클리 쿠키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던 수소 탱크의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 특허를 준비한 바로 그 기술인 고망간강 저장 탱크 기술, 모빌리티 인프라에 사용될 수소 충전소용 저장 탱크 및 수소차 연료 탱크, LNG 터미널을 활용한 대규모의 암모니아와 수소의 저장, 생산, 공급이 가능한 수소 컴플렉스 구축 등 다양한 전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빌리티에 사용되는 철강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철강을 만들 땐 기본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나요? 기존의 생산 방식은 그랬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 여기 온 이유를 소개하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포스코를 먹여 살릴 절체절명의 기술에 관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무려 수소를 활용한 환원 제철 기술인 수소 환원 제철이 그것입니다. 이 기술이야말로 소위 탄소 배출이 가장 많다고 여겨지고 있는 철강 인프라를 구원하는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과학 후기 이전 컨텐츠에서도 나와 있듯 우리가 철을 만드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고로를 이용합니다. 고로 안에서 뜨겁게 달군 철광석 안의 이물질을 코크스에서 발생한 탄소 기체가 환원시키면서 순수한 철을 만드는 방식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러한 과정 때문에 철강 산업에는 그야말로 막대한 양의 탄소 배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소로 하겠다는 놀라운 창의성이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의 시작입니다. 포스코는 이미 파이넥스 유동 환원로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강을 녹이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를 다시 고로환으로 넣어서 환원을 돕는 기술인데요. 이 파이넥스 유동 환원로를 개량하여 여기에 일산화탄소 대신 수소기체를 넣어주고 이 수소기체와 분진 상태의 철광석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줌으로써 수소의 환원력을 이용해 철광석 속 산소를 끄집어내 순수한 철을 만들고 수소는 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일산화탄소 역할을 수소가 대신하는 공정이 바로 이 수소 환원 제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수소의 공급처 및 그동안 연료를 태워 열을 가하던 방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기를 활용한 열 공급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므로 대량의 전기를 요하게 됩니다. 포스코에서 재생에너지, 나아가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를 잘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이 지점에도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의 입장에서는 꼭 해결해야만 하는 도전적 과제이겠네요. 가능하면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 완결되었을 때 직접 현장에 방문해 관련 기술을 그대로 담아 여러분께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감명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어느 시대가 되더라도 절대 인류는 철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 중심에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놀라운 발상으로 이 꿈만 같은 이야기를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포스코의 노력을 보니 정말 탄소 중립이라는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것만 같은 과제를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나름의 전략으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좋은 기술로 갈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수소 환원 제철에 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 채널을 통해 다룰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리뷰 쿠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